네, 오늘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. 이 그림 뭔지 아시죠? 네, 아기 돼지 삼형제인데요. 실제 현실에서 이 지푸라기 집을 지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 망했을까요? 네, 지금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시 깨닫지 못하고 지푸라기 집을 또 짓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우리는 사업의 위기에 안전하신가요? 잘 짓고 계신가요?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벽돌집을 지을 수 있는지 제가 빠르게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. 특이사항은 시너지에 김태현 의장님이 한의사로 하고 계시고요. 네, 저기 그 교육도 겸임교수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, 네, 제가 사실은 서울대를 학사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서울대 나온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요. 네, 그래서 차례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업 잘하는 8가지 요소와 그래서 증여상소, 진짜 세무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, 사업 잘하는 8가지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가 사명입니다. 여러분들 거창하진 않지만 사명을 갖고 계신가요? 네, 저는 사명이 내 주위 사람들 다 같이 사업 잘해서 다 같이 돈을 많이 벌자. 세무사는 거래처가 부자가 되면 저도 부자가 되거든요. 그래서 다 같이 부자가 되자는 사명을 나름 만들어 놨고요. 두 번째는 팀입니다. 그래서 사업을 위한 전문가 팀이 있어야 됩니다. 저 같은 세무사, 변리사, 변호사, 노무사 여러 전문가들이 팀으로 있으셔야 되고요.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리더십인데요.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팀을 구성하는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가족이나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, 그럼 내 리더십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빠르지 않죠? 네. 네 번째는 제품 또는 서비스입니다.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오늘 호응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호응이 제일 없네요. 내 사업 아이템은 무언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인가, 이걸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돈을 만약에 못 벌고 있다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.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서비스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? 어여쁜 한우 저희 자주 가잖아요. 한우만 팔지 않습니다. 항상 고민하셔서 곱창까지 팝니다. 대표님이 좋은 게 신메뉴 뭐 하지?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거든요. 아주 사번을 잘 지키고 계시죠? 그리고 법과 규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. 법이 싫다고 지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. 특히 노무 관련해서 직원들이 참 힘들게 하는데요.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. 그거를 잘 융화시키고 규칙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. 시스템을 잘 만들어셔야 되겠죠. 세무, 소통, 복지, 교육 모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.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필요한데요.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도 중요하고, 오늘 오신 우리 황태진 대표님한테 배우시면 초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대표님 실제로 이렇게 머리가 다 날아다니시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. 초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네, 초성격 마음대로. 그다음에 8번 현금 흐름을 얻어야겠죠. 결국 가장 중요한 돈을 벌어야 됩니다.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돈이 안 벌리면 소용이 없겠죠. 결국에는 금융지식을 늘리셔야 되는데요. 금융지식은 뭘까요? 이런 복리, 재테크, 주식, DTI, 세율, 환율, 금리 이런 걸까요?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. 세금에 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, 나는 세무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내가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. 세무사한테 그럼 뭘 물어봐야 될까요? 세금 줄여주세요.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고, 가족 범위로 증여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떨까요?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물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신의 팀을 최고로 만들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데요. 사업은 팀 경기고요. 이렇게 늑대가 나타났어도 저희는 벽돌집을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진짜 세무사와 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면 첫 단계는 자기들 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. 저도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잘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데 생각보다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. 내게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갖고 한 번씩 보시고, 모르면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. 두 번째는 세무사와 자주 연락하고 소개를 또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. 기버스 개인을 해주셔야, 저도 사람이어서 누가 소개를 시켜주시면 그분 이마에 딱 써 있거든요. 이분은 나를 누굴 소개시켜 줬었지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세 번째는 정당한 서비스 요구하시고 수수료는 너무 깎지 않으시는 게, 정당하게 깎으시는 건 당연히 되는데 너무 깎으면 저도 사람이어서 일을 살살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수수료 깎지 마시고, 네,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. 12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저와 함께 사업을 1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하게 생기셔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. 네, 지금 매출 90억 하고 계시고요. 엄청나게 성장하셨죠. 그 다음에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? 최근에 만났는데 되게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하와이 대저택이라고 있으세요. 이분 만나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세금 줄이는 거 이야기 하다가 책을 또 베스트셀러가 있으셔서 출판사 또 만드는 거 알려드리고, 가족법인으로 주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플랫폼 사업까지 구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. 진짜 세무사는 그럼 무슨 일을 하냐? 증여, 상속, 가족법인 다 하고요. 그냥 다 잘합니다. 그래서 가족법인, 증여, 상속은 뭘까요? 저희 몇 분 남았죠? 3분? 많이 남았네요. 네. 지금 유재석 씨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샀는데 매입 당시 8억이었는데 90억이 됐습니다. 엄청 부럽지 않나요? 1100% 상승했는데 그 사이 세금 7600% 상승을 했습니다. 세금이 따라갈 수가 없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상속세가 저희 나라가 여기 1등입니다. 60%. 원래 50%인데 할증을 해서 60%. 요즘 한참 얘기가 나오는데, 줄이자고 얘기가 나오는데 엄청 조금 완화할 것 같은 느낌까지는 들더라고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도 26%고, 이 그래프가 주식 그래프가 아닙니다. 그냥 상속세 세원 그래프고요.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. 상속세만 비싼 거 아니야? 우리나라 소득세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. 49.5%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난 받을 것도 없는데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. 저희는 사실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. 부모님이 주시는 거 바라지 말고 우리 아이한테 뭘 줘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. 증여를 고민하시고 가족법인 고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증여와 상속의 한계를, 이 높은 세율의 한계를 가족법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. 가족법인, 자녀법인 만들고 차등배당도 할 수 있고요. 사내근로복지법인도 만들고 지주회사까지 세팅을 잘 해드립니다.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세금 계획만 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. 투자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자산을 꾸릴지, 지주회사를 세팅할지 다 저희랑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고요. 제가 오늘 이 한마디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? 네,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, 이분이 책에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부자들은 같은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. 부자들은 법인을 운영할 줄 알고 합법적인 기업 구조에 관해서 지식은 부자들에게 가난해질것 중산층이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우위를 안겨준다. 부자들에게 빼앗고자 이야기를 해봤자 부자들은 늘 중산층을 앞지를 수가 없다. 그래서 우리도 부자들처럼 이들의 생각을 따라하시면 되겠죠. 네, 한마디 요약 딱 됐네요. 진짜 세무사와 팀이 되시면 됩니다. 추가로 비더리치 구독해 주시고요. 이거 한 35만회 보고 있거든요. 다 보고 계시죠? 네,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